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저희가 앞서서 퀴즈 내드렸는데 정답 많이 보내주시면서 또 추억 얘기 많이 하시네요. 인천 동구에 가보신 분들 많은 것 같네요. 자, 2부 이야기는 대선에서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이 이야기 꼭 다뤄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슈 인터뷰 시간인데요. 1,500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야 대선 후보들 반려동물 복지 공약들 일찌감치 내놓고 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진짜 필요한 공약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직 잘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동물권 행동 카라의 신주은 정책기획팀장 연결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은 뭐 콘텐츠도 그렇고 TV도 그렇고 또 일상 주변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보호하고 같이 살아가려는 분들 많으신데 대선에서는 사실 그게 뭔가 도드라지는 특별한 이슈로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대체로 대부분 후보들이 동물복지 공약을 내놓긴 했는데 네네. 공통적으로 반려동물에 많은 비중이 담겨져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이제 농장동물이라던가 전시되어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특징을 보이긴 합니다. 예. 자,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의 부담이라던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보호하려던가 이런 것들에만 좀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 동물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동물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공약들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세부적인 주제로는 개 식용 금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네. 좀 뜨거운 이슈기도 한데 후배별로 입장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이 개식용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총체적인 동물 학대와 불법의 온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식용견이라고 얘기하는 이 동물들의 사육 실태가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걸 넘어선 정말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악하고 네네. 도살 행위도 가히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보신탕 원료로 쓰이는 게 지육 같은 경우는 이제 고기죠. 이거는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식품 원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공식기관의 어떤 위생 검열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유통되고 사람의 이제 음식으로 소비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불법성 문제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는 개식용 문제를 이제 종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떤 논의기구를 지금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예. 이런 현실을 볼 때는 이재명 후보라던가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개식용 산업에 이제 조속한 종식 정책을 제시를 했어요. 네네. 네, 환영할 만하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라는 전제 조건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 전제를 다는 게 아니라 종식 로드맵과 같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앞서 팀장님께서 이 개식용 문제는 단지 개라는 동물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는 뭐 총체적인 동물학대 온상이다 이런 얘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정부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유통을 바라보는 그런 식용 육류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뭐 허가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떤 인간에게 해로운 뭐 상황이 들어가거나 인간에게 해로운 걸 떠나서도 그렇고 환경이라든지 범죄, 뭐 절도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인식을 바꿔야 되고 뭐 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런 관련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개식용 문제에서 좀 확대를 해보면 동물 학대가 꽤 많아요. 굉장히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좀 심각성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이 동물학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거를 각 후보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네. 후보의 같은 경우는 동물학대 전담 팀을 설치한다거나 학대 행위자가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이제 금지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제 윤석열 후보인 경우에는 학대 예방이랑 이제 처벌 강화 그리고 뭐 동물 보호 교육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 농장이라던가 동물 학대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목적의 동물보호 전담 인력을 좀 강화해서 이런 학대를 좀 예방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걸었고요. 네네.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러한 공약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나아가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동물 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고 네네. 온라인 동물 학대를 사이버 범죄로 포섭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추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교육 정책, 그러니까 교육으로도 좀 동물과 인간의 공존 또 보호 이런 교육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네네. 뭐 보호 전담 인력들 조직을 마련하겠다 이런 수준의 공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증명해낼 수는 없지만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동물 학대를 했던 경험 이런 것들도 좀 연결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프로파일러 같은 이제 경찰 수사에서 직접 현장을 뛰어드셨던 분들 경우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동물은 어쨌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네. 약자에 가해지는 어떤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언젠가 대인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뭐 동물들을 잔혹하게 다치게 하거나 살해한 경우에는 인간에게도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 이 뭐 연습처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단순하게 동물학대 예방하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동물들은 네. 사회적 약자다라는 말. 애니멀 호더 얘기도 좀 언론사에 많이 노출됐었잖아요. 그렇죠. 언뜻 보면 뭐 동물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실상은 굉장히 끔찍하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니멀 호더 같은 경우는 물론 그분들의 입장을 그분들 변명하기로는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애처로워서 내가 다 걷어서 키운다라고 하지만 키우는 것 자체는 엄청난 책임을 요하거든요. 네네. 실상 들어가 보면 전혀 책임 있는 사육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방치를 한다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서로 개가 물어뜯어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동물들의 복지는 그야말로 엉망이고 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물에 대한 학대 문제로도 바라봐야 되는 이슈입니다. 예,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사회적 약자로서 바라봐야 될 동물들. 왜냐하면 동물들이 인간에게 주는 좋은 점이 많거든요. 위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안전 그런 것들은 안 보고 그냥 동물과 사람 다르지 이렇게만 바라보실 문제는 아닙니다. 연결돼 있는데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는 공약들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이것밖에 없나 싶을 정도예요. 대선 후보들의 동물 복지 공약, 동물 관련 공약 아쉬운 점은 뭡니까?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국한된 공약이 많다 보니까 네.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에 대한 정책이 좀 더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특히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뭐 돼지고기라던가 소고기라던가 너무나 네. 과도하게 이제 육식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 왔어요. 네. 근데 이런 사회를 지탱하다 보니까 돼지와 닭, 소 같은 동물들의 사육 환경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다두 사육을 하다 보면 네. 일집 사육, 소위 얘기하면 이제 소위 공장식 축산 그렇죠. 관행 형태가 네. 거의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후보들이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안타까운 게 이제 주요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네. 이런 농장동물, 이런 공장식 축산 관행들을 개선하겠다 하는 이런 공약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런 공장식 축산 관행, 뭐 물론 육식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만 육식은 어쩔 수 없이 또 인간의 어떤 산업, 문화를 위해서 뭐 존속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장식 축산 자체도 인간에게도 역시 해롭고 서로에게 다 나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어쨌든 거기 그 안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항생제라던가 각종 체력을 위한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약물이 투입이 되는 거고 네네. 그런 가축들을 이제 뭐 도축을 해서 우리가 이제 먹거리로 유통이 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어떤 고기들을 섭취할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에는 과연 해롭지 않을 수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답을 할 수 없겠죠. 예, 공장식 축산이라는 말에 지금
신주훈 팀장이 설명해 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거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네네. 인간에게 먹힐 수밖에 없겠지만 그 동물이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이 너무 또 끔찍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좀 뭐 아쉬운 부분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반려동물 관련한 얘기 하나만 여쭤볼게요. 또 카라 측에서는 이런 관심이 많으시니까 동물을 키우다가 뭐 가슴으로 나와서 돈으로 키운다 이런 표현도 네. 있잖아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저도 유기동물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 병원비 같은 거라든지 들어가는데 이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시거나 혹은 감당하기 힘들어서 유기해 버리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안 공약 같은 것들은 눈여겨 보이는 게 있던가요? 아무래도 후보들이 내걸은 것들 중에서 이제 표준수가제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 이 건강보험처럼 이렇게 좀 표준수가를 만들자. 그렇죠. 네네. 이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표준 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제 네. 병원마다 격차가 좀 발생을 하죠.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떤 병원에서는 어떤 기기를 이용하거나 어떤 뭐 추가적인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네. 동일한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 다르게 이제 접목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준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수의사회와 정부 그리고 뭐 필요하면 시민단체 등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논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하고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표준수가제는 마련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좀 편안할 수 있겠죠. 네, 또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사회 보장을 받습니다. 근데 뭐 형편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나라는 것도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또 반려동물에 대한 좀 정부의 지원도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보고요. 동물권 행동 카라를 포함해서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동물권 대선 대응연대가 동물복지 5대 과제 18개 세부 과제 이렇게 대선 후보 지금 주요 후보 4인에게 제안 드렸다고 해요. 답변 나왔나요? 네네. 저희가 5가지의 큰 과제를 제안을 했었는데요. 네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네.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형성, 지속 가능한 농장동물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야생동물 보호와 이제 생물 다양성 보전 이렇게 5개 과제와 그 각 과제 하에 세부적인 18개 과제들을 담아서 이제 정책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신창정 후보 이 세 후보는 모두 답변을 주셨고 네.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답변을 주진 않았었어요. 네. 네네. 세 분은 그래도 답변을 하셨네요. 네네. 그래서 답변을 좀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모두 수용을 하겠다라고 네. 답변을 주셨고, 네, 윤석열 후보는 이제 개식용 산업이라던가 국가 차원의 동물복지위원회 설치나 행정체계 개선 그리고 동물 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요 3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약간 조건을 좀 달면서 수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예. 뭐 대부분의 후보들이 또 반려동물을 직접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기도 하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답변들이 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지는 또 선거 때까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물복지 5대 과제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5대 과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틀에서 설명을 저희가 지금 드리고 있고 네네.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네네. 중요한 내용들.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있어서는 이제 교육 과정에서 동물 보호 교육을 이제 의무적으로 아이들에게. 확대하는 네네. 그리고 뭐 채식 선택권을 보장을 하는 부분도 네. 있고요. 그리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차원에서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인권위가 이제 청와대 직속으로 해서 네네. 어떤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동물에 대한 문제도 이제 같은 이제 생명보호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의 보호 관리 수준을 높여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물 의료에서의 공공성 확보 요 측면은 소위 얘기하면은 보건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길고양이라던가 이제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이제 유기견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보호자가 없는 이제 동물인 경우에 다쳤을 때는 사실
누군가가 책임 있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정부에서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좀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 구청 같은 데서 지금 사실은 유기동물이라든가 관내 여러 가지 동물 관련 이슈가 있으면 대응하는 정도 수준에 일단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들도 고생하고 계시긴 한데 좀 본격적으로 잘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만 잘 지켜줘도 동물들을 위한 환경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이거 실천 좀 잘 되게 하려면 뭐 어떤 것들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겠죠. 네. 이게 당에서 어쨌든 약속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후보들의 어느 진정성을 좀 확인을 하려면은 사실 시민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뭐 알아서 잘하겠지가 아니라 시민들이 약간 지켜보고 있겠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와주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단 뭐 동물 관련 공약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3월 9일날 한 표 행사하시면 그 표 5년 동안 계속 지켜보고 계셔야 됩니다. 잘 지키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뉴욕 지하철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손보고 깨끗하게 고쳤더니 흉악 범죄가 줄어들었다.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동물들만 안전하고 잘 보호받는 사회라면 인간은 뭐 말할 것 없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좀 이런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동물학대 관련된 문제가 반복돼요. 특히 지금 저희 애플리케이션 미니제리맘께서는 동물학대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어서 안타깝습니다.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비와 비용도 비싸요. 앞서 이제 저희가 공약 소개해줬습니다. 다양한 의견 주셨는데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되는 것 왜 이렇게 반복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동물학대 게시물이 올라오고 네. 본인이 내가 직접 얘를 죽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과시하는 그런 게시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온라인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디스인사이드와 같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대형 커뮤니티 플랫폼은 익명으로 네. 자신의 행위를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게시글을 올림으로써 내가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과시욕을 드러낼 수 있고 네. 또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가 어떻게 보면 조회수를 높이는 데 있어서 한몫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짧은 생각으로 생명을 이렇게 죽이고 학대해서 올리는 이런 행태가 좀 벌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네. 동물학대 범죄 전담팀이 없습니다. 현재는. 네. 그리고 이런 온라인상의 동물학대 이슈가 사이버 범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사실 수사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어떤 의지력에 따라서 잡히거나 안 잡힌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잡히지 않아. 이게 가해자들에게 있어서 인식이 되게 팽배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동물학대 문제는 계속 발생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죽이고 학대해서 영상 촬영하고 이걸 또 올리고 그리고 뭐 IP를 어떻게 추적하지 못하도록 우회해서 올린다던가 이런 것들도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뭐 공약들에서 나온 뭐 여러 가지 전담 인력들 그리고 교육 과정에서 아예 동물에 대한 인식 교육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덜해질까 싶으면서도 당장 이 행위 저지른 분들은 좀 처벌을 제대로 받고 수사를 받아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법기관의 인식이 생각보다 저희 시민사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어떤 강한 분노라던가 이걸 강하게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라는 인식과 너무나 대조가 돼요. 사법기관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 지위는 여전히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재물 손괴에 준해서 사실 판단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양형 기준 자체가 없다 보니까 판사마다 너무나 상이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동물을 수십 마리를 죽였어도 벌금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사법기관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앞서 뭐 인권도 얘기했고 동물권도 얘기했지만 생명권 전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을 아주 열악하게 키우면 결국 그 열악한 동물을 먹거나 혹은 가까이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유영철, 뭐 강호순 이런 연쇄 살인범들 또 뭐 조두순이나 뭐 이영학 이런 잔혹 강력 범죄자들 보면 동물을 죽이거나 뭐 잔혹하게 살해한 전력이 있어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좀 여론을 뭐랄까요? 이 수사기관이라든지 앞서 말씀하신 인식이 바뀌도록 좀 계속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문제제기인데 사법기관, 이 정부의 기관들이 이 동물 생명에 대한 어떤 인식을 조금 중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희도 고민이긴 하고, 그래도 뭐 법무부라던가 이제 관련된 기관, 정부 부처 그래도 긴밀하게 좀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인식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뭐 수사기관에서는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힘든데 동물까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대선 후보들의 이 동물 관련된 공약들, 정책들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또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좀 열심히 목소리 내주시고 하도록 지켜보겠고 또 저희가 관련해서 한 번 더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물권 보호 신준 카라 정책기획팀장이었습니다.